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.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검사량 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이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언급이 있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하루 검사 조금 늘었다고 해서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렇죠.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건데요. 일단 좀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줬습니다. 월요일, 화요일까지는 지난 연휴, 그러니까 주말 검사량이 줄어서 확진자 수가 주는 영향이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 발표는 이 연휴 검사량이 주는 효과가 거의 제거된 수치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검사가 예전만큼 회복된 상태에서의 결과란 얘기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숫자가 늘어난 게 사실 일부에선 추석 연휴, 이 대규모 인구 이동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다만 이 과거처럼 연휴가 끝나고 유행이 크게 확산됐던 것과는 달리 이 걱정하던 만큼 숫자가 크게 는 것은 아닙니다. 네.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방역당국은 언급을 했는데요. 한글날을 낀 연휴가 이제 3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를 감안해서 지금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 기간도 11일까지입니다. 그렇죠. 이 기간 중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여전히 평소대로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.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다음 주 중반이겠죠. 그러니까 10월 중반 유행 규모가 이 네. 향후 겨울 초입에 어떤 유행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. 방역 당국도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는 입장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네. 아마 이번 주말이겠죠. 그 거리두기 단계, 특별 방역 기간의 그 거리두기의 수치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조만간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아마 발표될 예정입니다. 네, 이제 방역 당국도 2단계를 한 달이 넘기 때문에 생계 피해가 많은 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언급이 된 것 같고요.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하신 분들 중에 혹시 호흡기 질환이나 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제 선별 진료소를 가서 검사 받기를 권고를 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네. 이제 여파가 이제 이번 주에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뭐 발열 그리고 네. 그다음에 기침, 그다음에 호흡곤란, 그리고 네. 뭐 두통이나 몸살 이런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이제 추석 명절 가족 관련 확진된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일단 전북 정읍시에서 추석 연휴에 발생한 가족 간 전파로 총 9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. 또 대전에서도 연휴 첫날 이 가족 식사 모임을 통해서 중학생 그리고 삼촌 그리고 할머니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또 그 할머니하고 접촉한 사람 2명도 전날 확진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. 네. 지금 이런 사례들이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. 몸에 좀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선별진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역시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특히 경기도가 오늘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경기도에서 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타났는데요. 일단 뭐 방역 당국은 49명이지만 경기도 지자체에서 이제 밝힌 수치는 조금 더 이보다 많습니다. 좀 차이가 그렇군요. 있을 수는 있습니다. 네. 병원이나 이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요. 먼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재활전문병원이죠. 이 마스터 플러스 병원에서 다수 확진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. 지자체 집계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29명이 누적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고요. 네. 지금 방역 당국은 입원 환자 그리고 보호자, 종사자 등 한 400여 명에 대해서 지금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. 또 아울러서 이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 군부대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데요. 네. 군 장병 중심으로 확진자가 누적 37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19 유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띄엄띄엄 한두 명이 이렇게 발생하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아니라요. 산발적이지만 네.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숫자가 확실히 적다 하더라도 네. 병원 한 군데에서 아니면 군부대에서 수십 명이 발생하면은 숫자가 다시 계단식으로 껑충 이렇게 급증하는 증가하는군요.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는 있지만 거리두기가 취약한 집단 그런 구역별로 장소별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다 보니까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
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뭐 구상권 청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. 산행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정부의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도 많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뭐 가을 날씨가 좀 너무 네. 좋아서 야외 이제 산행이나 이런 것들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신고된 사례를 보면요. 가을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과 관련해서 케이블카 같은 걸 탑승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. 이 방역이 그렇군요.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신고가 되는데요. 네. 뭐 예를 들면 탑승객 중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착된 상태로 탑승한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. 네. 또는 이제 야외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기구를 사용한다는 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. 일단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요, 될 수 있으면 단체 산행보다는 좀 동행 인원을 최소화해서 산행하는 게 좋겠고요. 개방된 야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면 충분히 또 감염될 그렇죠. 수가 있습니다. 네.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산행 중에 숨이 찬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. 이 호흡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이 경우에도요. 다른 사람들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.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. 또 함께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음식이요. 마주보고 식사하지 마시고 대화를 좀 자제하면서 좀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음식도 나눠 먹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챙겨서 먹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.